집은 인권이다. 공공임대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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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 윤석열 정부는 3개월 전 반지하 참사를 지켜보고도 약자 복지를 말하고도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무려 5조 7천억을 삭감했었습니다. 전례 없는 삭감 규모고 우리 사회 가장 약자들을 위한 주택 예산입니다. 이렇게 무자비하게 반토막을 냈습니다. 임대주택의 신속한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예산도 총 4조, 물량으로는 3만호가 줄었습니다. 대신에 몇 억씩 대출을 받아야 살 수 있는 분양주택 예산을 3조 원 늘렸습니다.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거 약자들의 예산을 빼돌려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저는 지난달 국토교통위원회 예산 논의회의에서 참사 방지 3대 예산,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주거 참사 방지, 철도 사고 방지, 교통약자 이동권 예산이었습니다. 그중에 주거는 민생의 중심이자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양당은 5조 7천억을 깎네, 5조 원을 깎네 삭감 경쟁을 벌였지만 다행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해당 예산은 모두 증액됐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이 이를 반대하며 퇴장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국토의 논의 결과를 존중해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 약자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먼저 배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정부가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예산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을 놓았지만 국회만은 민생을 챙겨야 합니다. 국회는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고 있지만 정의당과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주거복지단체 또 당사자들은 끝까지 약자들의 삶을 위한 주거 안정을 위해서 투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예결특위위원들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민생을 생각한다면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1순위로 증액 의결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47일째 국회 앞에 천막을 지키면서 농성을 하고 있는 내나라 공공임대 농성단 여러분들께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국회 앞에서 공공임대 주택 확충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농성을 오랫동안 한 사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힘을 받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주거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매입 수요는 줄고 임대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줄이고 분양주택 예산을 늘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이처럼 고금리로 주택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시기에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고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신 전월세를 안정시킬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국민임대, 영구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노후 공공임대주택 등은 모두 리모델링 사업 등은 모두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예산이 2022년 15조 6,849억 원에서 23년 10조 6,156억 원으로 무려 5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런 축소된 예산으로는 저소득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그 재원의 일부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균형감이 상실된 예산입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여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 구매를 지원하는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깎아서 그 돈으로 주택 구매를 지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시장 상황 및 변화된 주택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분양유지의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예산을 과감하게 수정해야 합니다. 금리 인상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민간주택 신규 공급을 만회하려면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임대 예산은 22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삭감한 예산을 22년 수준으로 이상으로 증액해야 합니다. 국회는 이제 12구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앞두고 예산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생 예산 중 가장 중요한 공공임대 예산 삭감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시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증액 의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상정액에 대해 예결특위가 전액 의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 가지 또 첨부하는 사항은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도록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공공분양주택 가격은 일반적인 가구들이 부담하기 대단히 어려운 높은 가격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분양주택 공급 방안에 따르면 나누명 시세 70% 분양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 금액이 시세 6억 원 주택 분양가가 4억 2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중 8,4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가고 나머지 3억 3,600만 원을 대출받을 경우에 40년 동안 연일 1.9%로 원리 균등분할 상환을 하면 매년 99만 900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거의 100만 원 돈이 되는 거죠. 연일 3%로 대출받을 경우 매월 120여만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거는 정말 상태가 좋을 때고 현재는 1.9%로 대출해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기금을 동원한데도 그거는 불가능한 상태고요. 아무리 못해도 3%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3%로 해주는 것도 쉽지 않고 지금 공공분양을 담당하고 있는 LH도 4% 이내에서 지금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일반인들한테 지금 3% 받게 해주겠다는 것도 이게 가능한 건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면 그 엄청난 2차 보존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40년 동안 2차 보존해야 되는 사업을 지금 정부가 벌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주거비가 월소득의 30%가 넘지 않으려면 가구의 월소득이 적어도 400만 원 이상, 소득 6분 이상 돼야 됩니다. 따라서 5, 6분 이상 해당이 되어야지만 나눔형 주택이나 선택형 주택 등을 지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형 주택은 이보다 더 높은 이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도 더 많이 필요하고 따라서 자산을 축적한 6, 7분 이상의 가구는 되어야 도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거가 필요한 대부분의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는 정부가 지금 발표하는 공공분양주택인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주택 말고 청년 신혼부부들이 지금 자산 축적이 부족한데 이런 분들도 더 도전이 가능할 수 있는 지분형 환매조건부 공공분양주택 그리고 분양 공급 가격은 최대한 낮춘 그런 주택을 공급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 축적이 부족한 5, 6분이 중장년 중소득 가구들, 중소득 이상의 청년 신혼부부들 역시 자산 축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은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을 줄이고 그 돈으로 공공분양주택을 늘리는 정책은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대를 걷어차는 정책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 예산 삭감은 저희와 같은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계속해서 최악의 주거에 달하는 것입니다. 안정된 주거 지원에 의해 더 늘려도 모자랄 판에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국민의 주거 복지에 무책임한 것입니다. 쪽방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보다 못한 최악의 주거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쪽방 주민들은 50년 넘은 낡은 건물이 평균 1.5평 되는 방에서 제대로 된 시설도 없이 10여 명이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 전세임대나 매입임대나 영구임대로 이주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구임대 아파트는 물량이 워낙 적어 오래 기다려야 하고 임대주택으로 갈 수 있다고 해도 지금 사는 것과 멀리 떨어져 있어 이사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어렵게 마음먹고 이사를 결정해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이사비 지원이나 물품 지원금을 신청하면 예산이 다 소진됐다는 통보를 받기도 해 여기저기 이사비 지원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2월 5일 동자동 쪽방촌에 대한 공공임대 사업이 발표되었을 때 동자동을 떠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는 직원과 같이 모여 살 수 있는 동자동 공공임대 사업 발표에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에 있어야 했던 지구지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 없이 멈춰 있습니다.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 발표 후 토지 건물주들은 공공개발을 반대하며 자신들이 주도하는 민간개발을 추진을 위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주도하는 민간개발이말로 비정상적인 부동산 사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토지 건물주들이 민간개발을 주장해서 서울시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겠다며 지난해부터 9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지원하라고 했지만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토지 건물주들은 공공과 함께 민간개발을 하자는 터무니없는 주장하며 민간개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서울시와 국토부는 토지 건물주들의 눈치를 보며 사업 시행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어 최악의 조강의 개선을 위해 한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은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임대 예산 확보와 동자동 쪽방촌의 공공임대 사업은 주거복지를 위한 것입니다. 안정된 삶을 위해 주거 문제를 정부가 보장하기 위한 지원이고 사업입니다. 주거복지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 이행해야 하는 시작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국 최대의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선 동자동 공공주택사업과 공공임대 예산 확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집을 이용한 투기를 막고 공공임대를 확보하여 국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공공임대 예산 확보와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을 촉구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바라지 선교센터 이종건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제 며칠 뒤면 마포구 아현동 572-55 월세방 어머니와 살던 한 청년이 폭력적인 강제 집행 끝에 집을 잃고 3일간 이 추위 속 서울을 헤매이다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그 비통함에 이 땅에 서름 남기고 떠난 그날 박준경 열사의 기일입니다. 길지 않은 그의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더라도 저희 어머니께는 임대 아파트를 드려서 저와 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도. 저는 종교인입니다. 우리 종교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땅을 영구히 사고 팔 것을 금지한다. 우리는 이 말의 속뜻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땅은 그 땅에서 먹고 자고 사랑하며 감사하는 삶을 영위하는 모든 이들의 것이다. 땅은 돈 노름하는 이의 것도 아니고 수십 채 수백 채 가지고 마치 별천지 사는 것처럼 이 도시의 비극을 내려다보는 이들의 것도 아니고 주거의 문제를 가지고 정쟁 삼고 이 와중에 부자 감세나 외치고 있는 집부자 투기 정당의 것도 아니다. 그 많고 높은 아파트 숲 사이 들어갈 방이 없어 하늘을 지붕 삼은 사람들의 것이며 삶의 터전 빼앗겨 천막을 치고 농성하는 철거민의 것이고 일하는 노동자의 것이며 늦은 밤 도시를 밝히는 노점상인의 것이요 새벽을 여는 소상공인의 것이며 청년과 불안정 노동 위기 속 살아가는 어떤 이들 이 땅 모든 소수자 이 땅 모든 보통 사람의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억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억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억지입니다. 그
그걸 복구하겠다는 최소한 상식에 준하는 결의조차 하지 않고 퇴장하는 의원들이 억지입니다. 억지는 여전히 주거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하는 이 땅 모든 이들의 처지가 억지입니다. 비가 오면 사람이 죽어야 하는 이 도시의 불평등과 폭력이 억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길 바라는 한 달여간 기다림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관에 빈 방이 없다며 쫓겨난 가난한 부모의 처지 속 결국 마국간에서 태어난 예수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다시 이 땅에 예수가 태어난다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여기 빈 방 있습니다. 박준경 열사에게 끝내 하고 싶었던 그 말, 여기 빈 방 있습니다. 국회 앞 내 나라 공공임대 농성장에서 온 세상을 향해 하고 싶은 그 말, 여기 공공임대 주택이 있습니다. 일하고 걱정하고 노동하고 슬피 울며 마음 깊이 웃지 못하는 예의 바른 우리 모든 보통 사람의 집이 여기 있습니다. 당당히 그 말을 할 수 있는 주거가 권리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긴 여정에 나설 것입니다. 그 첫걸음 국회 예결산 특별위원회가 공공임대주택 예산 상정액 전액 통과시키는 그 순간을 위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며 끝까지 함께 싸울 이들이 이 앞에 집을 짓고 농성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잊지 말길 바랍니다. 투쟁으로 마치겠습니다. 투쟁! 저는 지금 주거 취약계층 매입임대 주택에서 15년째 살고 있습니다. 2002년 5월 3일부터 노숙생활을 했습니다. 왕구를 만드는 사춘공장에 다니다 회사가 문을 닫은 후 부모님 집에 있었는데 1년쯤 되다 더 견딜 수가 없어서 어머니에게 지방에 취직했다고 말하고 그 길로 간 것이 서울역이었습니다. 몇 년간 거리 노숙을 하다 영등포에 있는 쪽방에 가셔 살았고 단체의 소개로 주거 취약계층 매입 주택을 신청해 2007년 9월 7일 날 들어가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집이 안정되니 일을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사 가서 2주 정도 지나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아는 사람의 주민센터 가서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해서 공원에서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80만 원이었는데 방세, 전기세, 가스비 이런 것을 내니 살만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 만에 일이 시켜줘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길게는 5년, 짧게는 3개월만 시켜주는 그런 하하 일자리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하고 있는데 일을 쉬는 날이 생기니 대체 대부업체 돈을 빌려 일이 생기고 또 일을 해 그것을 갖고 하는 일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거가 안정되니 다시 다른 일을 찾아 나서고 제 기본적인 생활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나가게 되면 어쩌나 겁이 납니다. 들어갈 당시 임대주택 최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6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LH공사 앞에 가서 기자회견하고 면담도 하고 했었는데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연장이 돼서 이제 20년 동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4년 정도만 더 있으면 20년 차 돼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채무도 못 갚은 상태로 남아있고 4년에 있으면 60세가 되는데 그때 가서 제 스스로 집을 구할 수가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만약 4년 후에 임대주택에서 나가게 된다면 또 다시 쪽방, 고시원을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년 후에도 나가서 살지 않도록 안 와도 되도록 임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제도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6년, 10년, 20년이 아니 이렇게 긴 기간을 끌어서 살게 하는 것은 아무런 임대주택에 부족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홈리스 야학에도 보면 임대주택을 신청해 놓고 언제나 목을 빼고 기다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매일 임대를 신청하는 한 영등포 고시원에 사는 동료에게 물어보니 LH공사에서
그 지역에 올해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을 신규로 공급한 게 한집 있다고 한집 또 없다. 그래서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나가야 집을 줄 수 있는데 아직 공간 나온 게 없다고 언제 들어갈 수 있는지 자신도 얘기할 수가 없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집이 없어서 이렇게 목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부가 임대주택 예산을 깎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회는 거꾸로 가는 예산 편성하여 정부 계획을 바로 잡아 5조 7천억을 삭감된 것을 원상복구시키고 빈곤층과 임대주택에 들어가 사는 분들도 10년, 20년이 아니라 오래오래 그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직급자 없는 세상연대와 내가 만든 복지국가에서 활동하는 강지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 이상 약자 복지를 운운하며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의 사회 안전망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만 13조 원 감소한 예산안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자 감세와 복지 서비스의 민영화, 복지 프로그램의 통폐합을 통한 복지 구조 조정으로 국가의 책임성과 공공성은 무참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자랑하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020년도 기준 통계자료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로드맵상 수치였을 뿐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포장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90.4%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던 통합 재가 서비스 예산은 80% 이상 대폭 삭감했습니다. 복지 돌봄 서비스 등은 전방위적으로 중단하고 있으면서 복지 예산 증가분은 모두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법적 의무지출 증가분입니다. 예산에서 복지에 대한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도 사회 안전망을 통째로 시장에 내재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뻔뻔하게 약자 복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감액한 예산 중 가장 기만적인 부분은 바로 공공임대주택 부분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여름 반지하 참사로 온 국민이 시래에 빠졌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 의원들은 참사 현장에 와서 사진 찍으면서 비난해내라고 그렇게 기만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안전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약속해놓고도 무엇을 지켰습니까? 2, 3이 지어주면서 반지하를 금지하는 것이 해법입니까? 금지된 반지하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살아야 됩니까? 공공임대주택은 턱없이 수요가 부족하고 내몰린 사람들은 옥탑과 고시원, 비적정 주거로 내몰리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국회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해법이 될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전면 복구하십시오.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 이상 목리 부리지 마십시오. 약자와의 동행을 운운하며 복지를 파괴하고 부자 감세로 부재와 동행하는 행보를 당장 멈추십시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뻔뻔하게 내보이고 있는 양도구역의 행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누구보다 절실하게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똑똑히 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의 말씀을 드리니까 사실 머릿속이 좀 하얘지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정말 승리의 길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승리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곳을 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이 으리으리한 국회 본청 앞을 채워봤습니까? 정치인들로만 가득하던 이 계단 앞을 쪽방 주민들이, 고시원 거주자가, 청년들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애쓰는 우리들이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아까 심상정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언제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을 요구하며 이 국회 앞에 40일이 넘는 우리의 농성장을 차리고 목소리를 내어왔습니까? 저 농성장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청년들이 지키고 있고 동자동 쪽방 주민들이, 양동 쪽방 주민들이, 홈리스 약 학생들이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농성장 차리는 과정은 어땠습니까? 찢기고 넘어지고 뺏기고 다쳤습니다. 그렇게 지켜냈습니다. 사실 농성을 하면서 많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예산투쟁 승리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곳곳에서 들어야 했습니다. 겉에서는 우리 당이 내가 이것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하는 의원들 속에서도 뒤에서 보좌관들은 아이고 이거 어려워요. 정부 동의 없이는 안 돼요. 그렇게 의지 없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힘겹게 지켜왔던 이 농성이 찢기고 넘어지면서 다쳐오면서 세웠던 이 농성이 허무한 실패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승리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대로라면 어제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을 논의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도 감액안 논의가 완료되지 못하고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국민의힘이 퇴장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열려야 할 예결 소위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국토위에서 통과된 이 안 자체가 동의할 수 없다며 다시 국토위에서 재논의하라는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바라보는 주거복지는 무엇이고 정상화는 무엇입니까? 비정상 거쳐 완전 해소, 이 말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것입니까?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도록 쪽방과 반지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반지하 참사 현장에서 했던 말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왜 이렇게 목리를 부립니까?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힘겹게 싸워서 민주당이 그나마 목소리 내게 만들어놨더니 이거를 이재명표 공공임대 예산이라고 정치적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윤석열표 분양대, 이재명표 공공임대가 싸우고 있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 민생예산을 정치예산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가져가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공공임대주택은 이재명표 예산도 윤석열표 예산도 정치인표 예산도 아닙니다. 바로 이곳에 서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수백 대,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가지고 기다리고 지원하고 있는 우리들, 600번대의 대기 순번을 받고 내 살아생전 들어갈까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 현장에서 반지하에서 고시원에서 생명과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저 주거치 않게층을 한 분이라도 안전한 주거로 옮겨드리고 싶어서, 주거복지를 연결시켜드리고 싶어서 애타고 애태우는 우리들, 바로 우리들의 예산이 공공임대주택 예산입니다. 저희는 이 예산 반드시 사수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표 꼬리표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집, 우리 모두의 영원한 주택으로 만들어가는 그 싸움, 우리는 승리의 길로 반드시 만들어갑시다. 함께 끝까지 지치지 말고 싸워갑시다. 감사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시도 말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증액 의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상정액 전액 통과시켜라.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통해 정부가 삭감한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전액을 원상복구하는 증액안을 의결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주 국회 예결 특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의 감액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안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해 44일째 국회 앞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내나라 공공임대 농성단은 서민 주거안정과 관련한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증액 의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상정액에 대해 예결 특위가 전액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지난주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통과와 1029 참사 국정조사를 연계해 합의했는데 짧은 국정조사 기간으로 인해 예산안의 졸속 합의 처리가 우려된다. 국민의힘은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 등의 이유로 지난 국회 국토위 예결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에 불참하며 투쟁한 바 있다. 예산안 증액의 경우 정부 동의가 필요해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민생 예산에 몸일을 부리는 국민의힘과 국정조사에 조급함을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예결특위에 상정된 예산안을 제대로 의결하지 할지 걱정이 앞선다. 특히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은 공공임대주택 예산에 대해 이제 명표 예산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있다. 이는 민생 예산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정치 예산으로 둔갑시켜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간교한 실수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정치적 꼬리표를 붙일 예산이 아니다. 꼬리표가 붙는다면 그것은 공공임대주택이 절실한 쪽방 반지하 주민들의 예산인 동시에 청년 세입자들의 예산이다. 그야말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100% 민생 예산이다. 또 예산안 증액에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동의가 필요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주거복지와 민생 예산 살리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4월 양등포 고시원 화재 참사 현장과 8월 반지하 폭우 참사 현장을 방문해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참사의 책임 회피를 위한 거짓이 아니었다면 국토위에서 증액 의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에 대해 국토부 장관은 동의 의사를 밝히고 기재부 등 정부가 동의하도록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공임대 주택 예산 삭감을 시도하지 말고 민생 예산 증액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 예결 특위는 졸속 예산안을 합의하거나 정쟁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주거약자와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장을 위해 국토위에서 증액 의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상정액 전액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이번 정기적 국회와 예산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민생 외면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집에서 폭우에 잠겨 숨진 피격을 기억하며 그 시금석의 하나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국회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 등 국민들의 민생고 해결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2년 11월 29일 내나라 공공임대 농성단